모든 사람들이 한몫 일확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돼요. 직장을 그만두고 코인과 주식에 들어가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미국의 서부 팽창사에서 개척 정신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회의 땅으로 여기는 전형적인 땅이 캘리포니아죠.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가 전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듭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주만. 캘리포니아 한 주만 지금 당장 독립국이 되면은 적어도 세계 랭킹 우와. 10위 안에 든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성장에 막대한 공헌을 한 땅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이 지금 서부까지 영토를 확장을 해서 지금의 영토를 완성을 했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캘리포니아에서 1848년 1월 세크라멘토 광산에서 목욕을 하던 어떤 목수가 우연히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금. 예, 그렇지. 우리 기현 씨는 퀴즈 말고는 다 맞춥니다. 금. 자, 목수는 이제 뛸 듯이 기뻤겠죠. 그래서 그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모를 때. 그래서 그 일대를 이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입이 간질간질했겠죠. 아유, 그래서 친한 사람에게 너만 알아야 돼. 아유. 너만 알아야 돼. 제일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세상에 너만 알아야 되는 없거든요. 없어요. 이별만 안 돼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사실 들고 야, 이 땅을 사면 대박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주막에서 또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이 너만 알아야 돼가 순식간에 동부로 퍼집니다. 아니 동부까지 갔어요? 동부까지 갑니다. 너만 알아야 돼. 너만 알아야 돼. 대통령 기회까지 옵니다. 대통령한테도 각하만 알아야 돼요. 여태까지 각하만 모르고 다 알았는데 각하만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걸 확인하고 정식으로 국민들에게 발표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여행사에서 전단지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 뭐, 예. 그 한번 광고 좀 볼까요? 증기선에서 관광객들을 모집하는데 35 정도의 여행을 하면은 금이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동부를 떠나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사실 이 증기선도 증기선이지만 육로로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쉬웠겠어요? 아까 이 캘리포니아 영상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크리스 뭐였죠?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이에요. 사막. 지금도요. 죽음의 계곡을 이 자동차로 엄청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죽음의 계곡을 벗어납니다.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사람, 이탈리아 사람, 심지어 중국에서까지 이민자가 몰려드는 세계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이 1848년 1월에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1849년에 소문이 다 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49년에 왔다고 해서 49ers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의 샌프란시스코 미식 축구팀 이름이 샌프란시스코 49ers. 그러니까 일단 캘리포니아에 가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이런 생각입니다. 꿈이 네. 있었던 거네요. 그 1840년 기준에 한 9천 명 정도가 캘리포니아에 살았는데 사금이 발견되고 2년 안에 무려 9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우와. 1853년에는 무려 25만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농부는 농토를 버립니다. 어디로 가려고? 캘리포니아. 군인들은 빨리 제대합니다. 왜? 캘리포니아를 가기 위해서. 금 찾으러. 상인들은 가게, 이거 장사 안 돼. 가게 문을 닫고 어떻게? 금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몫 일확천금을 노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나게 돼요.
지금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코인과 주식에 들어가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회사를 위해. 인생 도박. 맞아. 자, 규현 씨가 좋은 지적을 했는데 금을 발견했을까요? 못했죠. 극소수만 발견하죠. 그렇지. 이게 이 넓은 땅에서 사금을 금을 발견한다는 것은 모래에서 바늘 찾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금을 이게 캐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당시는 큰 바위를 밀어야 되죠. 흙을 파야 되죠. 흙을 파낸 후에 밑에 시내까지 가지고 와야 돼서 시냇물에 이게 채를 내서 사금이 있는가를 눈에 빠지게 봐야 됩니다. 고된 노동이구나. 통계에 의하면 1851년 85톤까지 늘어났다가 금 생산량은 1853년에 100여 톤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골드러시가 오래 갔을까요? 금방 1853년에 고갈이 됩니다. 그런데 금이 없냐고 다시 고향으로 갈까요? 동부에서 그 죽음의 이 사막을 넘어서 왔는데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죠. 많은 사람이 오면 뭐가 됩니까? 장사가 되죠. 그래서 집을 짓고 음식점이 오픈이 되고 세탁소를 열고 술집이 생기고 점차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총잡이, 도둑, 갱단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총소리가 날지, 언제 싸움이 날지 이런 것으로 서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마을을 보호해줄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유명한 사진 한번 볼까요? 보안관? 셰리프, 보안관. 그래서 서부에 형성된 마을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종, 종교, 문화 아주 여러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수시로 주기적으로 주민 모임을 열어서 규칙과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마을을 지켜줄 수 있는 보안관을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정착민들, 즉 보통 사람들이 뿌리가 되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골드러시가 저물고 이제 이주민들에 의해서 서부의 도시들이 하나 둘씩 생기던 1861년 미국에서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남북 전쟁이 터지죠. 혼란스러웠던 북과 남의 이런 남북 전쟁 기간에 서부는 어땠을까요? 서부는 거의 황무지였기 때문에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밑에 있는 뉴올리언스나 몇 군데 빼놓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캘리포니아 쪽 서부는 거의 전쟁과 상관이 없죠. 이때 당시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한창일 때 1862년 과감히 대륙 횡단 철도 건설 사업에 서명합니다. 이 광활한 땅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물자와 사람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규모 운송수단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대륙 간 철도 건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드러시 때 누가 왔다고 했습니까? 해외에서? 멕시코 말고? 중국 사람들이 골드러시 때 무지무지하게 옵니다. 주로 광동성 쪽에서. 금이 없어요. 근데 대륙 간 철도 건설 사업이 붐을 일으키면서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철도 건설을 하는 노동력에 이제 동원됩니다. 그리고 1869년 오마에서 유타에 있는 프로몬토리 포인트 그리고 결국 세크라멘토까지 미국을 동서로 잇는 대륙 횡단 철도가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철도를 통해 중부의 풍부한 자원이 이제 서부로 몰리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는 그걸 토대로 서서히 또 차근차근 기초를 쌓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훨씬 손쉽게 이제 사람들이 서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의 계획대로 서부 개척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미국인들에게 서부 개척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에게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이 됩니다. 1868년에 미국 정부가 사우스다코타와 와이오밍주 경계에 있는 검은 언덕이라는 산지로 인근 인디언들을 몰아냅니다. 그런데 채 6년도 되지 않아 인디언들은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쫓아요? 1874년 검은 언덕에 황금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안 이놈의 돼. 황금이 문제입니다. 안 돼, 안 돼. 자, 소문을 듣고 총잡이들, 노다지꾼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인디안 땅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마음대로 휩쓸고 다닙니다. 인디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 이래서 약속을 한 건데. 그렇죠.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위대한 수족의 전사 미친마를 찾아갑니다. 미친말은 수족의 한 지파인 라코타 이 부족의 추장이었습니다. 한 번도 평생 미국 정부와 타협에 응하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는 수족의 사연을 듣고 야, 이거 미국 정부 너무했다. 조약을 휴지 조각처럼 만든 이 미국 애들은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수족의 또 다른 굉장히 유명한 주장, 안진소. 주장 이름이 안진소입니다. 쓰림볼. 그래서 함께 이제 공동으로 미국과 전쟁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에 대적하는 미국의 사령관이 지휘자가 또 미국 내에서는 꽤 유명한 조지 암스트롱 커스터입니다. 남북 전쟁의 사령관까지 지냈던 조지 커스터가 이제 미군 기병대를 지휘하는 이제 중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전사 미친 말과 미국의 영웅 커스터 중령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커스터 중령은 자기 부대를 이끌고 검은 언덕에 파병을 합니다. 자, 미친 말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 백인 군인들을 막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약 한 2,000명 정도. 그리고 결국 전설적인 전투가 시작됩니다. 세 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상대가 안 되죠. 무력을 못 이기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럴 줄 알았습니다. 미친 말의 압승. 미친 말의 압승. 진짜? 커스터 중령이 이끄는 부대의 무려 40%가 전사합니다. 와. 이것은 미국 전체 인디언과 이게 백인들과의 이 전투 역사에서 마지막 인디안의 승리로 기록되는 전쟁사의 일부분입니다.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버팔로가 초원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유령춤, 고스트 댄스 들어봤죠? 네. 유령춤을 추게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추는 거예요. 즐거워서 추는 게 아니에요. 슬픈 춤. 그래서 슬픈 춤이죠. 신앙 의식처럼 이 수족과 그 이 일부의 평온의 인디언들에게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긴 춤이네요. 신나야 되는데 너무 슬퍼서 그걸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춤.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유령춤이 미국의 개척민을 두렵게 하는 악마의 춤이라고 규정합니다. 와,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단정하고 금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춤도 못 추게 해요? 춤도 못 추면 추게 해주지. 뭔 말이 되는 소리예요. 춤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인디안들은 춤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췄던 인디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대항했을까요? 반항아들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습니다. 소요의 주동자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추적해서 체포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인디안의 주장인 큰발 주장입니다. 큰발 주장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군들이 체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검은 일이라는 젊은 전사가 총을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은 일이는 귀가 안 들려. 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아마도 미군들과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누가 쏘았는지 모르지만 한 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자, 미국 기병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인디안들이 공격한 줄 알죠. 그래서 기관총을 내리고 무차별 학살합니다. 이때 350명 인디안들 중에 무려 300명이 학살당합니다. 50명이 부상당하는 무고한 인디언들이 희생당한 운디드니 학살 사건입니다. 미군들은 시체뿐만 아니라 총상을 당한 또 혹은 부상당한 사람을 방치하고 떠나버립니다. 이게 큰발 주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총상을 입었는데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서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요? 너무 불쌍하다. 크리스 씨 지금도 미국에 인디언들이 남아 있어요? 그 보호구역들이 미국의 곳곳에 있어요.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고 제가 그 30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영토가 미국 정부 밑에 있는 영토가 아니고 아예 따로 자기만의 나라, 조그만 나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 따로 통제하는 기관도 있고 거기 뭐 원주민들이 카지노 장사할 수 있게 그런 권리 줬고 문제도 많아요. 근데 막 인프라 되게 연약하고 뭐 형편 안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뭐 마약 중독, 뭐 술 중독, 음주운전. 이처럼 미국의 서부 팽창을 생각할 때 인디안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디안의 희생으로 서부가 팽창했고 미국의 영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